5일 방송된 섹션 TV 연예통신에서는 구혜선과 안재현의 문자 공개로 이어진 2차 폭로전에 대해 방송했다. 지난 18일 두 사람은 이혼을 둘러싼 SNS 폭로전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이후 구혜선은 연예 활동에 대해 잠정적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3일범 구혜선은 안재현과 함께 작성한 결혼생활 각서를 공개하며 다시 한번 파장을 일으켰다. 각서에는 술 취한 채 손찌검, 폭력 등 하지 않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안재현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다. 다음 날인 4일 한 매체가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내용을 공개하며 논란이 가중되었다. 두 사람의 문자 내용에는 이혼에 대해 나눈 대화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간의 갈등들을 가늠할 수 있었다. 구혜선은 SNS를 통해 매체 보도에 대해 즉각 반박하며 안재현의 외도에 대해 언급했다. 구혜선은 결혼 후 남편 컴퓨터에서 발견된 여배우와의 외도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재현은 결혼 전 사진임을 주장하며 두 사람의 불화에 대한 공방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배우 안재현 측이 가수 정준영과 절친이라는 의혹에 대해 두 사람의 카톡 대화가 없다고 해명했다. 안재현 법률 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5일 안재현을 둘러싼 각종 루머도 바로잡을 계획이다. 일례로 가수 정준영과의 관계다. 안재현이 정준영과 절친이다. 카톡방 멤버라, 인성이 뻔하다 등의 루머가 있다. 이는 안재현이 저 방정현을 개인적으로 찾아온 계기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저는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공익 신고한 변호사로 당시 단톡방 대화를 모두 확인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정준영 카톡을 살펴봤다며 두 사람의 카톡 대화는 없었다. 2016년 7월 19일 정준영이 제3자와의 대화에서 재현이 형 안 본 지 1년 됨이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정준영과 절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해명했다. 그러면서 방 변호사는 안재현은 이혼 소송을 통해 구혜선과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한편 그 결과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오해들을 해명하고자 한다. 안재현은 적어도 정준영과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들에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재현은 지난 2016년 4월 tvN 신서 622에서 어떤 연예인과 친하냐라는 강호동이 질문에 정준영이랑 친하다. 예전에 엠넷에서 M카운트다운을 같이 진행했다고 말한 바 있다. 안재현과 정준영은 2014년 엠넷 M카운트다운 공동 MC를 맡은 바 있다. 하지만 정준영과 부적절한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 변호사는 구혜선과 안재현의 이혼 위기에 대해 안재현 씨는 현재 법적인 대응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구혜선 씨와 혼인이 사실상 파탄난 상태에서 SNS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구혜선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 법적 증거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또 현 단계에서 형사고소는 하지 않겠다는 안재현 씨의 의지를 적극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배우 구혜선 씨가 남편 안재현 씨가 자신과의 이혼을 원한다고 주장해 대중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이에 최근 구혜선 씨가 공식 석상에서 했던 말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달 10일 구혜선 씨의 과거 연애 이야기를 담은 소설 눈물은 하트 모양 집필 기념 인터뷰가 열렸다. 이날 구혜선 씨는 안재현이 보고 재미있어 했다. 과거 이야기를 다 나눈다. 이 이야기가 누구이고 누구와 만났을 때라고 이야기했다. 읽어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남편 안재현 씨에 대해 가장 고마운 건 결혼 이후 연애 소설을 내는데 그렇게 담담한 남편도 없을 거다. 그게 참 고맙다.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지 않냐고 말했다. 구혜선 씨는 지난 6월 전시회 네가 없는 세상, 나에겐 정막 개최 기념 인터뷰에서도 안재현 씨를 언급했었다. 인터뷰에서 구혜선 씨는 남편은 내가 지금 뭐 하러 갔는지도 아마 모르고 있을 것. 요즘 남편이 작품 준비 중인데 몸을 키우고 운동하느라 얼굴 보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전시회에 대해서 별 얘기는 없었다. 기사를 보고 남편도 알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18일 구혜선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의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라며 안재현 씨와 나눈 대화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다음 주에 남편 측으로부터 보도기사를 낸다고 하여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안재현과 구혜선이 서로 이혼한다는 소식에 논란입니다. 아직까지 누가 문제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상황에서 안재현과 구혜선의 과거를 한번 보는 게 도움될 수 있겠습니다. 구혜선의 이해하기도 믿기도 힘든 이야기들 금잔디 명품 구두 논란 배우 구혜선이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배역에 어울리지 않게 영풍을 착용하고 나온다는 주장에 대해 가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마카오 촬영 당시 구혜선이 100만 원이 넘는 르부탱 브랜드의 구두를 신고 나오자 캐릭터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지적을 받았다. 구혜선은 그 구두는 동대문 신발가게에서 안원에 구입한 것이다. 그리고 극중 금잔디는 서민일 뿐이지 가난한 집안의 딸은 아니다. 원작은 90년대에 나왔고 한국판과 시대가 다르다. 협찬 울품은 제작진과 상의해 캐릭터에 어울리는지 사전 점검을 하고 있다고 했다. 요즘은 100원짜리 영품 구두도 동대문에서 10,000원에 살 수 있나 봅니다. 실제 구준표와 로맨스 배우 구혜선이 해피투게더에서 실제로 구준표 같은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알렸다. 구혜선은 학교에서 싸움을 잘했던 남자친구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났고 그 이후로 학교 학생 전체가 나에게 잘해줬다. 또 공부도 잘하고 집도 잘 살았던 그 친구는 심지어 머리도 구준표처럼 곱슬머리였다 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에 한 케이블 프로그램에서 직접 그 남자를 찾아갔으나 생전 처음 들어보는 알인 듯 당황해 흉누. 보알렌즈 사극에서 서클렌즈를 끼고 나온 사실을 지적하는 네티즌들에게 패션용 서클이 아니라 눈 시야가 남들보다 5% 정도 넓어서 그건 물 보완하기 위해 낀 것이다. 렌즈가 화근이 돼 연기자의 개념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가슴 찢어지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라고 해명했으나 그런 렌즈는 없다. 시야 보정 렌즈는 쯔리즘 렌즈를 쓴 안경을 사용하지 양눈에 각각 넣은 렌즈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야율 10% 정도는 우시해도 되는 수준이다. 최근 엔젤아이즈에서는 극중 캐릭터가 가각을 이식받은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서클 렌즈를 끼고 나와 다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눈물 셀카로 화제가 되자 일 자신의 동영상 또는 사진물 제조해야 하는 연기 수업 과제로 교수님 홈페이지에 올렸던 사진이 퍼진 것이다 라고 해영. 운해와 좌뇌 어리무상 입었을 때랑 일전에 검색을 했을 때 뇌 사진을 찍었는데 운해가 좌뇌에 비해 거의 이뻐성도 크대요. 그래서 그런지 예술 쪽에 대해 관심이 더 않고 적성에도 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기허바가 아닌 이상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 예고입 시에서 떨어진 이유민 물화는 A+ 유화는 A- 어렸을 때 주로 어떤 칭찬들 받았나 수 그림 그려서 상 받아오는 거요. 중학교 때 제 목표가 학교에서 상을 제일 안지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술대회란 대회는 다 나가서 졸업할 때는
상들 45개 정도 모은 것 같아요. 지방 어느 대학교에서는 저한테 그 학교로 와서 작업물 하라는 우편물도 왔어요. 미술로 예고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제가 어련물 때는 착하고 당돌했거든요. 아이 지원했던 예고 교우실에 찾아가서 왜 떨어졌는지 알고 싶다고 따졌어요. 제출한 작품이 2성이었는데 인물하는 A+, 유하는 A, 더라고요. 그런데 학교가 사립이다 보니 집안의 재정적인 면물 안 지보더라고요. 또 학교가 서울이었는데 저희 집이 인천 쪽이라 통학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불합격 시켜주셨나봐요. 7. 입학시험으로 유활음 요구한다는 것 자처, 가거짓말입니다. 유하는 예고에서도 수업 시간에 잘 그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예고에서는 입학시험으로 대생, 내신, 수채화 정도를 봅니다. 그리고 유화를 다 그리려면 바탕실하고 다른 생물 덧이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 막을 때까지 기다려가며 그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몇일 이상은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기시험 시간 내에 유화를 그려서 제출한다는 것은 100% 거즈아이입니다. 또 실기 성적이 좋은데 집안 재정 문제가 좋지 않아서 떨어뜨렸다니 그냥 본인 실력과 성적이 부족해서 떨어진 겁니다. 또 상장 45개면 중학교 3년 동안 평균 아인원에 15개의 상을 받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5개면 한 달에 한 편, 안개는 2번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중학교 미술대회는 1년에 안 와야 서너 개가 전부입니다. 스케이트 천재 제가 몸치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 스케이트를 타다 크게 다친 적이 있어서 지금은 스케이트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어요. 김연아 선수가 메달을 땄을 때 새벽에 그걸 보면서 울면서 혼자 와인으로 축배를 들었어요. 가끔은 내가 가나이 스케이트를 하고 싶어 했으면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쓴 시나리오 중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구혜선 이 화장을 안 하는 이유 금잔디는 여고생 캐릭터라는 이미지 때문. 그녀는 평소 화장을 거의 하지 않자 앤 얼굴에 익숙하다고 한다. 실제로는 화이트 펜슬, 몰터치, 마스카라, 틴트, 서클렌즈로 논란이 됨. 직접 화장하는 구혜선은 거의 몇 사령마다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머리를 손질하고 화장을 하면서 꼬임없는 캐릭터 금잔디 역물 실감나게 소화하고 있다. 손재주가 앉아 그림에도 일가견이 있는 구혜선은 평소에도 간단한 어리 손질이나 화장은 직접 해왔다. 신입사관 구혜령 신세경, 차은우의 마음이 결국 엇갈렸다. 차은우의 혼례를 앞두고 가슴 아픈 사랑을 이어가던 두 사람이 결국 이별을 맞닥뜨린 것. 5일 방송된 MBC 신입사관 구혜령 31-32회에서는 1임 차은우 분의 애절한 사랑 고백을 끝내 거절하는 구혜령 신세경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데뷔전을 찾아간 1임은 데뷔 임시 김여진 분에게 혼사를 멈춰달라 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임은 혜령의 의중을 재차 물었고 혜령은 그 자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재차 밝히며 어명입니다. 따르십시오라고 일축했다. 1임의 혼례 기록을 담당하게 된 혜령은 단연 눈에 띄는 간택 후보 영화 김현수 분의 곱고 단정한 자태에 자꾸만 눈이 가고 벌써부터 영화가 부부인이 된 것만 같은 착잡함을 느꼈다. 매일 밤 술 한 잔으로 혼례 기록의 기억을 지우려는 혜령은 풀리지 않는 기분을 탓하며 괜찮지가 않네라고 되뇌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어 여사 송사이 박지현 분이 도원대군 부부인 삼간택에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예문관이 들썩였다. 왕세자 이진, 박기웅 부는 그 소식을 듣고 사희에게 결국 원하는 바를 이룬 것이 아니냐고 다그쳤다.
이에 울컥한 사위는 선택권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좌상을 찾아간 것이지 그자의 손에 제 인생을 모두 맡기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사위가 동궁전을 나오는 모습이 나인들에게 목격됐고 이는 왕세자와 여사관의 추문으로 둔갑해 빠르게 확산됐다. 사위는 소문을 인정했고 결국 세자빈에게 문책을 당했다. 그런가 하면 산보가 골라놓은 사과를 둘러보던 이림은 집안 곳곳에서 부부가 된 혜령과 자신의 행복한 모습을 발견하고 결심이 선 듯 혜령의 집으로 내달렸다. 이림을 마주한 혜령은 돌아가십시오라고 선을 그었고 이림은 혜령을 와라 끌어안으며 내가 다 버릴게. 네가 대군의 부인으로 살기 싫다면 내가 대군이 아니면 돼. 난 다 버릴 수 있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혜령은 현실은 소설이 아닙니다라고 일축하며 우린 시간이 갈수록 지칠 겁니다. 언젠가는 서로를 미워하고 오늘 이날의 선택을 후회하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라고 현실을 직시했다. 냉정한 혜령의 태도에 이림은 나한텐 네가 전부인 거 알잖아라고 마지막 진심을 전했다. 태보를 찌르는 말에 혜령은 가슴이 저렸지만 애써 눈물을 참고 미안해요. 난 그렇지가 않아서라고 말하며 끝내 돌아섰다. 결국 홀로 남겨진 이림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첫사랑에 무너져 내렸고 혜령은 방에 들어와서야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해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신세경, 차은우, 박기웅이 출연하는 신입사관 구혜령은 조선의 첫 문제적 여사 구혜령과 반전 모태솔로 왕자 이림의 필충만 로맨스 실록 이지훈, 박지현 등 청춘 배우들과 김여진, 김민상, 최덕문, 성지루 등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한다.